여러분들 아직도 에너지 대란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중이죠. 저번 영상에선요 대체 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는지 구경해 봤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누르셔서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대란 때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뻘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탄소 중립이 뭐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빵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든 되겠죠. 쿠쿠르 빙뽕. 이렇게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목표를 딱 세워놓고 진행 중인데, 이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비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은 비중으로 6.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6.5%가 얼마나 낮은 비중이냐 하면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 주변 나라들이랑 딱히 재보면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인 유럽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는 발끝도 못 미치고요, 미국, 일본의 18%보다도 저조한 편입니다. 하물며 우리 진핑이 형님네 중국 27%보다도 못하는 거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 대체 에너지 비중이 안 좋은 거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요 업그레이드 빵빵하게 해놓으려면은 일단 물리적으로 넓은 뻥 뚫린 공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안 받쳐줘요. 이러니까 대체 에너지 비중이 적은 건 조금 인정은 해줘야 되죠.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을 조금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중국의 70%에 비하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약 40% 가까이가 석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건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에너지 원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건 뭐냐?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 말고 다른 에너지들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석탄, 이 화력발전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이야 쉽죠. 전체 에너지의 40%나 되는 이 석탄 발전을 대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가스는 올해 초 단위당 2달러대였는데 지금은 5달러를 훌쩍 넘어버렸고요. 에너지 대란이다 뭐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막 천연가스 살려고 하고, 특히 중국의 진핑이 형님이 천연가스를 사재기 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보통 어디서 가지고 오냐? 중동의 카타르나, 오만이란 나라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독일과 러시아처럼 파이프를 연결해놓고 직발로 딱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가요 천연가스를 겁나 차갑게 얼려가지고 액체로 만든 건데요, 왜 이런 짓을 하냐, 뭐하러 얼리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운송하기 편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연가스를 영하 260도로 딱 조져버리면 부피가 줄어가지고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피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니까 수백 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걸 배에 싣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제가 액화 천연가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에너지 대란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미쳐버려가지고 너도 나도 모두 다 천연가스 사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비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이 갑자기 끊겨버린다면은 우리나라는 딱 일주일 버틸 수 있을 만한 천연가스만 비축 중이에요. 생각보다는 오래 못 버티죠. 집에 가스레인지 끊기면은 일주일밖에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천연가스 비축분을 일주일치에서 9일치로 늘려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짜 가격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곧 2,000원 찍는다 이러고 있죠. 에너지 대란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시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름값 요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1월 12일부터 대대적인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야, 유류세 20%면은 진짜 개꿀딱이긴 하죠. 그 정도면은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지냐. 휘발유 같은 경우엔요, 리터당 164원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경유는 116원, LPG 같은 경우에는 40원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류세 인하 카드는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이나 유지한다고 하니까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했다고 볼 순 있겠죠. 유류세 20%나 내려준 건 너무 고맙다구리. 근데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하면 그날부터 바로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냐구리? 당연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11월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11월 12일부터 진짜로 가격이 내려간 기름을 살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름이란 게 사실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해주는 것처럼 산유국에서 우리나라로 하루 만에 배송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송이 됐어도 주유소들은 각각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깎아준다고 한들 그 전에 쌓여있던 재고들이 다 소진되는데 약 2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도 걸린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더 싸게 기름을 살 수 있는 때는 11월 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구리? 기름값이 오르는 건 진짜 개빠르게 오르고 기름값이 내리는 건 찔끔찔끔 천천히 하지 않냐구리.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기름값 올랐던 거 보면요, 실제로 1200원 하던 기름이 1500원까지 오르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고요. 에너지 대란이 터지니까 1700원에서 1800원 되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진짜 기름값이 엄청 빨리 올랐어요. 유가 급상승에 대한 가격 반영이 실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류세를 인하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기름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2주, 한 달은 걸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값 빨리 내려달라구리. 우리 주유업계는 재고 소진 다 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아주 천천히 내려줄 겁니다. 아니, 띠발이네. 정유 4사의 직영 주유소들은 예전 재고들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 인하분을 11월 12일부터 바로 기름값에 반영한다고는 합니다. 곧장 저렴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전국의 이 직영 주유소가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주유소들은 가격 올리는 건 빠르게, 내리는 건 천천히를 시전하겠죠.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름값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요, 오를 때는 겁나 빠르게 오르는 게 국룰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다른 나라들은 이 에너지 대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상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먼저 프랑스는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 탈원전을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을 완전 손절쳤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가 탈원전하고 나서 대체 에너지도 시원찮고 천연가스 가격은 너무 비싸기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탈원전을 포기해버렸어요. 다시 프랑스가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올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손절한 게 아니라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만큼 개꿀인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지는 천연가스 가격하고 그에 따라 올라가는 전기요금, 프랑스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고도 영국마저도 원자력으로 돌아섰죠. 영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최근에 영국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 영국도 다시 원자력에 투자하시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너무 비싸고 풍력 발전은 싸그리 망했습니다. 그냥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죠. 맛도 좋고 저렴하고 탄소 배출도 없는 원자력 발전, 이게 맛들이면 답도 없거든요. 결국에 이 사태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떡상을 했죠. 프랑스가 탈원전에서 뒤집어서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나라도 뒤집어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도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회사,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전세계 에너지 대란을 요약하자면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지구를 지키자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를 늘려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더 살기 좋은 지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구를 지키자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에너지 대란 때문에 천연가스는 비싸지기만 하고 대체 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 양은 개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이고 뭐고 기후 변화고 뭐고 일단 다 필요 없어. 일단 나부터 살자 라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처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못 박았던 거 다시 뒤집기도 하고요. 석탄 안 캐던 나라들 다시 다 석탄 캐면서 화력 발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그렇게 심한데도요. 다들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병이는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